안녕하십니까.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테이라는 뉴스테이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이죠. 자, 뉴스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변화되는 시대에 이 부동산 투자도 역시나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국에 744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바로 뉴스테이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테이가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자면 중산층 임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 자체가 임대화돼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주택들도 이렇게 임대주택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 중산층까지도 겨냥하는 임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테이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죠. 이제 상위층, 중산층 그리고 서민계층이 있을 텐데, 자, 중산층이 8년 동안 이사를 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8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5% 인해서 인상이 제한되어 있는 이 중산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 아파트를 주로 이제 정부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서 이제는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나서서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목표치를 2015년보다 2017년도에는 자, 부지만 해도 약 5만 호를 더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또 공급 물량은 약 2.5만 호를, 2만 5천 호를 또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또 2016년도까지 1만 2천 호를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2015년도 대비 17년도에는 이렇게 증가폭을 그리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 기업형 임대 아파트라는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한데, 자, 여러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자, 1차적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그리고 대구, 부산 일대에 대해서 약 13,000호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뉴스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중산층이 임대주택을 거주할 수 있게끔 복지주택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민간형 기업 주택의 어떤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뉴스테이 공급 방식을 한번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 확보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민간주택임대법에 대해서 이제 리츠에 대한 부분이,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간접투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츠, 그러니까 간접투자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민간 기업에 임대를 줌으로써 이 민간 기업에서는 건설을 통한 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도심에 있는 택지 자체를 개발을 해서 이 도심에 공급을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심의 여러 부지들, 은행 부지라든가 또는 여러 공공기관 또는 또 민간에서 갖고 있는 부지들을 개발을 해서 그 도심에 있는 중산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오랜 시간 동안 정체돼 있다가 최근 이 뉴스테이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지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 뉴스테이를 통해서 용적률에 대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자체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 정도 방식에 의해서 지금 뉴스테이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같고요. 자, 이렇게 서민, 중상층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민간 기업형 임대 아파트 바로 뉴스테이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뉴스테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의무 기간은 8년이 되겠습니다. 의무 기간 8년.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약 5% 이하로 정해 놓고 있겠고요. 자, 기업형,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 기업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택 규모나 입주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규모가 예전처럼 임대 아파트다라고 하면 소형 주택에 대해서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중산층을 겨냥했기 때문에 중대형까지도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것은 2015년도 지정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기준으로 준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잠시 후에 좀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민간 건설 업체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LH에서나 이렇게 나라에서 뭐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진행했었지만 이제 시행 자체를 민간 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 타이틀을 가지고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준다라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제 운영이나 관리 자체는 토지신탁에서 건립한 리츠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뉴스테이의 어떤 정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테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임대사업자라는 부분을 공부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 임대사업자 종류를 한번 살펴본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있겠고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는 일반형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기업형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점차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자,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에서 매입해서 하는 임대주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건설을 하거나 기업에서 건설을 하거나 또는 매입을 해서 가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뉴스테이는 민간에서 매입을 하든지 건설하든지 두 가지가 뉴스테이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자, 민간에서 임대 아파트를 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건설과 민간 매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택법이라든가 또는 주택민대법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또 기업형 중공공 임대주택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를 기업에 살 때는 8년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도요. 중공공 목적으로 한다면 8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의 목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기금의 자원 혜택을 한번 더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점점 늘어나고 지금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임대사업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임대사업자가 되셔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중에 하나가 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이렇게 도시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금리, 그러니까 지금도 저금리 기조지만 더 저렴한 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선 공급받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조성된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충수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체되어 있던 재개발 사업이 뉴스테이로 인해서 탄력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용적률이나 충수 제한 완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 골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제 혜택도 한번 살펴본다라면 저희가 주택임대 사업자나 또는 민간 기업에 사는 사업자나 다 혜택에 대한 부분은 비슷합니다. 자, 취득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취득세도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격 2억 원 미만은 감면이 되겠고요. 또 8년 이상 할 때 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50% 경감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100%에서 50%까지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겠고 또한 재산세. 자,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시는 분들은 재산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자,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감면을 받으시고 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제외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득세 감면 또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유주택을 받았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사업자를 묶어서 간다라면 그 비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양도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다라고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문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해묵었던 인천에 있는 재개발 사업 지역인데 요번에 이 뉴스테이를 통해서 탄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던 재개발도 깨우는 뉴스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자, 뉴스테이가
리칠톡에서 7,800억이 투입되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용적률과 건폐율에 그리고 충수 제한 완화를 받은 것처럼 기존의 248%의 용적률에서 294%의 용적률을 받다 보니 사업성이 좋아지죠. 거기다가 일반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만큼을 유스테이에서 통으로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10년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놨는데 2015년도에 뉴스테이가 일반 분양을 통으로 매입하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완화받으면서 사업이 더 박차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의 대상이 좀 더 넓어지는 부분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테이는 이렇게 재개발 조합은 미분양 우려가 없어지고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는 싼 주택을 확보합니다. 통으로 매입하면서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통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싸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는 노후주택 개선에 이에 맞춰서 도심권의 재개발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중산층도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뉴스테이가 좀 더 활성화되고 활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잘못한다면 또 이 투기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주택이 우리가 총 1,942만 가구주를 100%를 한다면 지금 자가 보유가 54% 정도 되고 임대가 약 46%입니다. 그중에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이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지금까지는 약 1% 정도 수준에서 임대를 주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인이 임대 주는 주택은 약 70%를 줄어들고 기업에서 임대를 하는 주택이 약 30% 늘어날 예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의 개인이 임대 주택으로서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 임대 주택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비중이 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뉴 노멀 시대, 좀 전 지난 시간에 제가 뉴 노멀 시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뉴 노멀 시대에는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주택 그리고 또 앞으로 뉴 노멀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동역에서 무료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서울전화 02-552-7440을 신청해 주시고 방송을 보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